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오늘 시간은 다음 주 우리 이제 공략해서 수익 좀 크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내에서 이제 골라야 될까? 최근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사실 인플레 수혜주입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왜 그러냐면 이제 지표가 너무 다들 좋게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제시한 2023년부터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테이퍼링이 상당히 빨리 올 수 있다. 이제 뭐 국채 매입 이런 부분들이 이 규모가 낮아질 수 있다. 작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시장은 어찌됐든 이제 금리 인상 쪽에 막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파월 의장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지만 믿질 않는 모습이었죠. 그랬는데 금요일날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금요일날 이제 가장 이 경기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사람들의 고용이죠. 결국 실업률. 이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쇼크가 나와버렸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표가 워낙에 다들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월가에서는 한 100만 명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딱 수치가 나온 거 보니까 26만 명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26만 6천 명.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고용이 증가를 안 한 거예요. 4월달 실업률 자체도 월가 예상치가 이제 5.8%로 이제 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1%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악재죠. 어떻게 보면 경제로만 본다면 악재인데 오히려 미국장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올라서 끝났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표는 지금 당장에 좋게 나온 것보다 안 좋게 나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금리가 이제 계속 이 제로금리 상태에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테이퍼링이 실시 안 되고 계속 이제 국채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빤스런, 막 도망가려고 하는 심리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제 자산 시장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한 상태에서 이제 테이퍼링 시작되고 금리 인상돼, 야, 그러면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초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심리를 잡아주는 효과가 나타났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파월의 의견이 맞았던 거야.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일시적일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고용 지표를 보니까 뭐 다들 눈을 의심할 정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호재성 내용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섹터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 관련주, 뭐 은행, 금융, 트로이카 관련주, 뭐 이제 기존 제조업체들, 그리고 원자재 상승, 뭐 이제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어디요? 다시 성장주 쪽으로 옮겨붙을, 그런 이제 수급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공략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를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계속 이제 반등 타이밍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성장주를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뭐 다 관심 있게 볼만 한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 중에 뭐 이런 소식들도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iCube4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제 패키징, 미세 공정으로만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컴퓨터나 이제 여러분들 그 IT 기계들 열어보면 이렇게 회로 기판이 있잖아요. 기판 안에 막 이렇게 막 칩들이 꽂아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조립 형식이 아니라 한 번에 만들 때 아예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나온다라는 게 이제 패키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징과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도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 성장주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옮겨붙는다고 하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딱 오늘은 한 종목만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IT 쪽이 아니라 이제 성장주 중에서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바이오와 관련돼서 가장 큰 핫 이슈는 결국엔 이제 지재권 이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백신 특허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백신이 도달하지 못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너무 가난해서 백신을 살 수가 없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한테 저가에 공급하기 위한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결국에 이제 백신 특허는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로 나오면서 이제 공을 딱 쏘아 올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중국을 오히려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이제 이슈도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세계보건기구하고 유럽의학청 승인을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걸 이미 지금 현재 뭐 80개국에 중국산 이 백신은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 백신이 나오면서 또 중국이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대상이 이제 화이자, 모더나,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예,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대상이 되는 건데, 이들을 통해서 백신을 그냥 오픈을 하자 이거예요. 이제 중국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이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이제 이런 이 이슈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업로드 시켜드렸지만, 사실 이제 이미 백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탐탁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현실 가능성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화이자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 원재료 쟁탈전이 우려된다. 만약에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가 틀림없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 일단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원재료에 대한 쟁탈전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제조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기업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원재료를 찾아다님으로써 모든 안전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다른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서 모험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는 지속적인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식재산권이 오픈이 되는 어떤 경험이 생겨버리면 투자자들이 누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겠냐, 뭐 이런 볼멘 소리도 같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원재료라는 부분입니다. mRNA 방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원재료와 관련된 종목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종목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요.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내에서 글로벌 백신을 대량 생산할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러시아 거 아니냐라고 좀 이제 루머가 돌았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바로 얘기했죠. 러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이미 SK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 그러면 mRNA밖에 없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빨리 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은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재권에 관련돼서 가시권에 들어오는 회사는 이제 모더나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이 모더나라는 게 참 이 아이러니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 중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SD팜인데요. SD팜이 이제 이번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다시 한번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탐정놀이 하면서 SD팜 이제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더나가 이제 국내 CMO의 생산 이제 위탁 생산을 이제 맡긴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돌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누가 될 거냐 막 그런 이야기 하면서 SD팜을 한 차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때 그 기대감이 이제 추후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정말 크게 급등을 했었고,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해봐도 되는 상황이 또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더나가 그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국내에서 생산을 할지 말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SD팜이 만약 모더나한테 수주를 받게 된다면, 대량 생산 수주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번에 모더나 실적 보셨죠? 1분기에만 매출 2조 나오고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가까이 나온 거 보셨다시피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우리가 추정을 다시 한번 탐정놀이 제2탄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모더나가 국내 CMO 업체를 잡아서 생산을 할 것이냐, 그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럼 누구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엮여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에 중대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글로벌 백신 업체가 국내 CMO 업체가 손을 잡고 국내에서 대량 생산이 예정돼 있다. 우리 막 백신 수급 때문에 막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을 때,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안정시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중대본에서 아직 이제 계약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재공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론됐던 게 러시아 백신이었는데, 러시아 백신은 아니다라고 그냥 못을 박았거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SK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화이자는 지지권 면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본인들이 이제 증설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직접 하는 상황이니까.
딱히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가 이제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추정을 했을 때 모더나는 국내에 CM으로 맡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모더나도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도 하기도 하고 이제 론자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받기도 하는데 뭐 론자도 이제 더 이상 증설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내년에 20억 도주 생산하겠대.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생산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모더나도 어쨌든 CMO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또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또 CMO 강자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모더나가 지사 설립한다고 국내 한국에 법인 설립한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 채용 공고도 나왔다고 합니다.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녹십자, 한미약품, 그 다음에 이제 ST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ST팜을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백신 CMO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mRNA의 기반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 회사가 바로 이제 녹십자나 한미약품이나 국내에서 ST팜 정도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RNA 이제 원료를 생산한 게 이제 ST팜이고, 그래서 당연히 CMO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다. 자, 근데 이제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LNP 기술, 약물 전달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4월 말에 갑자기 ST팜이 이거를 갖다가 제네반트 사이언스라는 회사로부터 이 LNP 기술을 들여왔어요. 이 권리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냐면 대한민국 포함해서 아시아 12개국까지 이 LNP 기술 전달체를 사용해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사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ST팜이 그러면 이거를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모더나랑 백신 생산 맡아서 할 게 아니면은 굳이 이걸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ST팜은 이미 자기네가 지금 자체적으로 LNP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식약처에 이미 승인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끝나면 글로벌적으로 계속 특허권을 이제 신청을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굳이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니면 LNP는 지금 자기네가 개발하던 걸 계속 하면 되지, 왜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가 수백억도 이제 제일 많게는 이제 수천억까지 들어가는데 어쨌든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이 기술을 사왔을까? 당장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제품을 팔던 회사가 아니죠, ST팜이. 패키징하는 시설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이 없다. 그런데 CMO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일각에서 이제 그런 반론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ST팜은 그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모회사 있잖아요. ST팜을 지배하고 있는 일대 주주인 동아 ST. 동아 ST는 그 TP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ST팜이 자기 부모님 격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하다가 맨 마지막 단계, 야, 거기 좀 이제 빌려 쓰자. 임대료 줄게. 어쨌든 법인 대 법인이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DP 패키징이 끝나게 되면 사실 또 동아 ST의 또 자회사 100% 자회사 용마 로직스라는 또 회사는 또 대한민국에서 이제 초저온 상태로 이제 백신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유일한 회사입니다. 주변에 좀 이런 것들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줄 우군도 좀 많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ST팜이 지금도 다시 한번 탐정놀이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그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모더나가 국내 생산 시설을 안 맡긴다거나 CMO를 안 한다거나, 또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ST팜이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럼 폭망을 하는 거냐라는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서 세 번째 mRNA 코로나 백신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독일 큐어백 내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백신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큐어백이라는 회사도 지금 3상 임상 결과 발표하는데 결과 좋아서 긴급 승인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백신 유통을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mRNA 원료는 계속 이제 풍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ST팜의 수주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모더나가 아니더라도 ST팜한테는 완전히 이제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지재권 면제, 화이자가 아무리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로 현실화 됐다라고 했을 때 화이자가 바로 얘기하잖아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원재료로 찾아다님으로써 모든 안전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재료 품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 그래서 ST팜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안전장치는 항상 가지고 지금 현재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주가 부분인데, 주가가 이제 최근에 안 그래도 4월달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 러시아 회사가 아니라 국내에서 대량 생산한 게 모더나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또 이제 그때 후보군으로 이제 당연히 S&P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급등 나오고, 아무 소리도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 이제 다시 떨어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니까 이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오히려 더 잘 노려서 저점을 잘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공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저 종목 공개를 일단 여러 개 공개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이제 뭐 성장주들 중에서도요,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모멘텀에서도 못 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로 뭐 제가 이제 업로드를 시켜드린 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 단기로도 괜찮다 싶은 종목도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신청 하신 분들은 이제 대기해 주시고,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여기로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로도 또 좋은 종목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대박 나시고요. 모두 대바이 하십시오.